안녕하세요. 저희는 경향신문에서 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이혜인 기자고요. 네, 저는 문학 담당 김열한 기자입니다. 네, 오랜만이군요, 김열한 씨. 1시간 전에 봤잖아요. 지겹다. 제가 커피 마시러 가자고 했는데 일도 없으면서 안 온다고 튕겨가지고. 물론 딱히 할 일이 있던 건 아니지만 대기를 했어야 했어요. 저는 그래서 쓸쓸히 허니통통과 아메리카노를 먹고 왔습니다. 예, 그렇게 막 딴짓하는 거 부장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려도 되나? 배명문 부장님한테. 괜찮습니다. 부장이 더 딴짓 많이 하시고 어차피 부장 안 들으실 거니까. 말고 부장의 지인이 듣고 부장께 전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, 그럼 너무 치사하지. 네, 이거 전해주신 분 치사하신 분. 네. 네, 김열한 씨 요즘 바쁘시다고. 네, 뭐 모두가 아시는 세간의 화제. 이게 업데이트될 때까지 화제일지 모르겠지만 네. 신경숙 씨의 표절 논란 건 때문에 정말 지난주에 눈코 뜰 새가 없었죠. 아, 김열한 씨가 네. 문학 담당하니까 주로 기사를 쓰는 거죠? 주로가 아니라 제가 다 썼죠. 네, 되게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김열한 씨 기사를 쭉 찾아서 다 읽었거든요. 평소에 신문 진짜 안 보는구나. 네, 잘 안 봐요. 문하면 재미없어가지고. 와, 부장한테 이길 거예요, 도부장한테. 근데 기사를 그럴듯하게 써놨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제가 역시 김열한도... 그럴듯하게 쓴 것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주의 온라인 기자상을 받았어요. 아, 그런 것도 주나요? 아, 혜인 씨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, 모르는구나. 네. 아, 슬프네요. 우리 부서는 조회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주더라고요. 아니요, 높아서 주는 게 아니고 네, 잘 거기 써서? 막 그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뉴스룸의 전범을 보여줬다. 아...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가 하는 그만큼 정말 온라인 기사를 많이 써서 빨리 보냈다 뭐 이런 거죠. 네, 뭐 여튼 생각보다 네. 잘 썼으니까 인정. 네, 혜인 씨는 요새 뭐 일 하나요? 요새 무슨 말씀이신가요? 요즘 그 공룡이랑 터미네이터가 오고 있어서 무서워 죽겠구만. 주라기 월드 봤는데 이미 재밌었어요? 왔잖아요. 엄청 재밌었어요. 이런 이 혜인이 저급한 재미없다 영화 그래가지고 취향 진짜 역시 혜인 씨의 항상 네. 예상은 언나 반대죠, 반대. 아, 근데 제가 블록버스터 영화 흥행을 잘 못 맞춰요. 그 재미가 없는 게 많아가지고 전 그냥 그랬거든요. 그렇게 말하면 되게 막 고급 영화만 좋아하는 그건 사람 아니라 같잖아요. 되게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데 그렇게 오해할까봐. 가끔 엄청 큰 블록버스터 특히 명량 뭐 이런 거 흥행을 잘 못 맞춰요. 제가 그냥 뭐 별로네 하면 막 한 1,800만 보고 있고. 명랑을 얘기하면 그냥 그 이해인씨 수준이 높아 보이니까 인터스텔라 같은 걸 얘기를 해야죠. 그렇죠. 인터스텔라도 망할 거라고 했는데. 한 500만 들려나 이랬는데 깜짝 놀랐어요. 근데 네, 그렇죠. 여튼 요즘 여름 영화 성수기가 시작돼서 진짜 막 너무 도망가고 싶네요. 아주 한때 네. 볼 영화가 없었는데 이제 좀 볼 영화 생기나 보네요. 그래서 기사도 너무 많이 써야 되고 막 주말에도 그 관객 몇 명 들었나 이거 막 맨날 핸드폰으로 보고, 왜냐면 명량이나 인터스텔라급으로 갑자기 많이 들 수도 있어가지고 그 체크해줘야 되거든요. 지난주에 웃긴 일이 있었어요. 그 약간 지난주부터 냉방병 기운이 있어가지고 네. 기침을 좀 했거든요. 근데 왕십리 CGV에 그 영화 보러 가서 푸드코트에서 이제 그 전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잔기침을 했거든요. 콜록하니까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마스크 기자가? 아니요, 기자 아니고 이제 푸드코트에서 마스크 쓴 여성분이었는데 식판을 들어서 진짜 딴 데로 가더라고요. 왜 네가 불쾌해요? 그럴 수 있지. 그래서 진짜 막 누가 공공장소에서 기침하래 진짜. 그래서 사람들이 매력이네, 매력이. 메르스를 무서워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. 네, 뭐 그럼 이제 그만하고 빨리 네. 사연 얘기하죠. 네, 오늘 사연은 제가 준비해 온 거고요. 네. 네, 또 언제나 고민 많은 고 씨의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27세 고 씨,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그는 회사가 싫다. 같은 팀에 있는 일 미루기 대장 김대리 때문이다. 고 씨보다 3년 위 선배인 김대리는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고 씨에게 미룬다. 점심 장소 물색, 회식 장소 예약, 워크숍 준비 등 막내급이 같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은 자연스레 고 씨만의 몫이다. 오늘 아침 고 씨는 상무에게 올라가는 보고서 기초 작업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. 부장은 담배 피고 돌아온 김대리에게 김대리 점심 어디서 먹을지 좀 생각해봐 라고 말했다. 김대리는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하고 우렁차게 대답한 후 고 씨에게 다가와 말했다.
들었지? 일이 많은 것보다 억울한 건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티가 안 난다는 점이다. 오늘도 부장은 김대리야 나를 묶어서 일을 지시한다. 김대리 이거 고씨랑 나눠서 처리 방안 생각한 다음에 내일까지 보고해봐. 예 부장님 하고 우렁차게 대답한 김대리는 또 나에게 속삭이듯 지시한다. 오늘 오후까지 아이디어 내서 정리한 다음에 나한테 한번 보내봐. 내일 아침 보고서에 올라가는 건 역시나 내가 작업한 것이 전부다. 그 사이 김대리는 담배도 피고 웹서핑도 하며 휴가 같은 하루를 보낸다. 통뼈에 잔병치레 하나 없던 나인데 요즘엔 스트레스가 생겨서 위장약을 먹고 있다. 일이 조금만 분배됐으면 하는데 부장은 이런 팀 내 사정에 관심도 없는 것 같다. 김대리는 참 사람이 예의가 발라. 같은 시덥잖은 칭찬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. 이런 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. 이게 읽다 보니까 처음에 고씨였는데 나중에 내가 되네요. 그럼 네, 내 기술적인 얘기인가? 문제. 혜인 씨 문제인가요? 네. 그럼 김대리가 박 차장? 아닌데? 너 박 차장 욕하냐? 박 차장은 먹고 올리계신데. 그럴 리가 없습니다. 네. 네, 물론 저희 부의 후배일 가능성은 있지만 상사 중에 이런 분은 와, 디스 쩐다. 듣고 있나 허남설. 네, 어떤 듣기만 해도 병 걸리는 것 같은 사연 잘 들었습니다. 듣는 순간 지금 막 명치가 막 따끔따끔할 것 그렇죠. 같아요. 네, 일미루기의 그 끝판왕과 같은 이 김대리. 여튼 주변에서 이런 일미루기, 이 사연의 핵심은 일미루기죠. 그렇죠. 그런 상사나 동료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는 분들이 사실 이 정도는 이제 미루기 끝판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주변 회사 다니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의 고민 다 이거예요. 일미루기. 그러니까 사실 미룬다는 것도 있고 또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결국 미루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한 상사나 동료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결국 직장 내 모든 스트레스는 사람이죠. 그러니까 일만 제대로 자기 일만 해주면 되는데. 그렇습니다. 일단 고 씨는 회사에서 일미루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 하는데 우리는 좀 이런 게 덜하죠? 기자들은? 그죠. 저희는 사실 담당에 딱 정확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기사를 쓰면 내가 쓴 게 확 티가 나잖아요. 당연히. 이름이 아예 달려서 나오니까. 그러니까 내가 일을 어느 만큼 했으면 했다, 안 했으면 안 했다. 이게 티가 나니까. 그렇죠. 네. 그래서 기사 구분도 명확하고. 근데 물론 또 일미룩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우리는 보통 경제면이면 경제부에서 이렇게 하나 면을 맡아서 책임지고 그 기사를 다 채우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에 같은 팀에서 발제를 안 해버린다. 치킨 게임처럼 그죠. 팀으로 돌아갈 때. 네, 그런 경우에 일미루기가 있을 수도 있죠. 발제가 좀 적어서 내가 발제한 것들만 속속 면에 들어가면 본의 아니게 기사를 많이 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거 빼고는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다른 회사들보다는 티가 나는 편이니까 어떤 구분이라는 게. 그리고 딱 맞는 영역이 정해져 있잖아요. 김연아 씨는 문학, 저는 영화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덜한 것 같죠. 기자들 외에 좀 포괄적으로 그럼 얘기를 해봅시다. 네, 사실 저는 김대리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조금 찔리기도 했던 게 김연아 씨가 김대리인가? 아니죠. 저는 미룰 후배가 없어요. 일단 문화부에. 지금 막내죠 문화부에서. 네. 사실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런 한나 사람들이 아렌트. 나 진짜 똑똑하다. 우리 되게 있어 보인다. 좀 소름 끼쳤어. 읽어봤어요? 저 안 읽었어요. 무슨 소름 끼쳤어요 나 스스로. 역시 내가 기자긴 기자야. 똑똑해. 네, 김대리 같은 사람이 굉장히 평범하다고 봐요. 네.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악은 평범함 사이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죠. 그죠. 악의 평범함 그 말밖에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쵸, 책을 안 읽었으니까. 네. 그러니까 사실 주의 안 하면은 저도 막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언제나 이렇게 김대리처럼 악질적인 인간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건데 한 끗 차인데 맞아. 그러니까 일을 계속 밀어보면 어느새 그 맛에 길들여지게 되거든요. 작은 법도 시작할 수 있다고 느낀 게 제가 보통 지금도 막내고 항상 막내였어요. 4년이 다 돼가지만 근데 사건팀에서는 그 수습들이 들어오고 같이 일하게 되면서 후배가 있었잖아요. 근데 회식을 하러 갔는데 막 그 후배들이 수저를 놔주는 거예요. 물 따르고 이런 거 보통 막내가 하니까. 근데 그게 저는 항상 내가 했었는데 이제 막 이 친구 해주니 솔직히 그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. 맞아. 진짜.
막 술도 막 따르고 알아서 막. 아 진짜. 전에 진짜 귀찮았거든요. 근데 그런 걸 느끼면서 스스로 되게 내가 이런 걸 그냥 이런 달콤한 거에 길들여주면 되게 뭔가 커지면 큰일 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맞아요. 저도 이제 최근에 후배가 생겼잖아요. 그 몇 달 하연 씨 전에. 처음인 거예요? 네, 막내만 계속 있다 뭐 수습 기자들 받았을 때 빼고는 팀에 막내가 있게 된 거는 처음인데 저도 모르게 은근히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. 그때도 말했듯이 꼰대죠. 아니 뭐 식당 예약 이런 거 안 하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게 길들여지면은 끝이 없고 그런 걸 좀 자기가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하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그런 미루는 종자가 될 수 없죠. 맞아요. 사실 천성이 노예라. 천성이 노예 진짜. 노예다 성실하고 이러니까 너무 또 너무 과하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김여란 씨는 그렇게 후배들이 해주니까 편하구나. 내가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좀 우리는 그렇게 나태하게 남에게 미루는 그런 종자가 될 수 없다는 거. 그렇죠. 태어날 때부터. 이게 하나둘씩 그냥 이제 슬슬 그냥 나를 버리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익숙해지면. 너무 또 경계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연히 아랫사람들을 시키게끔 되는 문화가 만연해 있으니까. 그렇죠. 사실 회사에서는 이게 뭐 직급이 없는 이상은 다 동료 관계여야 되는데. 그렇죠. 근데 지금 여기 그렇게 안 돼 있고. 그죠. 막 너무 직급도 많고 대리, 뭐 차장, 부장, 사원 우리는 좀 이제 편하지만 기자들은 그러니까 막 되게 위에서 일 시키는 게 당연하게 돼 있는. 네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일 미루는 사람들이 뭐 딱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아까 뭐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더 나빠요, 진짜. 자기가 나쁜 짓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연 보면서 딱 떠오른 저의 사례가 있었거든요. 혜인 씨 회사 얘기하나요? 지금 회사는 절대 욕 안 하죠. 왜냐면은 지금 월급 주는 곳이기 때문에 욕하면 큰일 나. 우리 갈 데도 없어. 그리고 막 미디어 오늘에 막 경영기자 경영을 고발하다 막 이렇게 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. 우리 거 들을까? 관심도 없어. 제 미디어 오늘 제 친구한테 그 페북에 저희 거 링크하면서 나 인터뷰 좀 하러 와라 이렇게 했는데 몇인데에서 700이 이랬더니 관심 없다고. 저 뭐 오마이뉴스 이런 데 1위하고 막 이러는데. 네, 그러니까. 여튼 이제 김여란 씨에게도 자주 얘기했던 저의 옛날 인턴 하던 회사가 있잖아요. 뭐 여기서 실명 까나요? 까고 싶은데 참아야죠. 근데 제가 6개월 정도 이제 학교 때 뭐 경력도 쌓고 알바도 할 겸 그 인턴으로 일한 회사가 있었어요. 근데 거기서 진짜 온갖 나쁜 상사들을 다 봤는데 그때 이제 모 과장님이 있었죠. 근데 그분이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. 막 아랫사람 일도 잘 안 시키고 막 이렇게 좀 갑의 태도도 없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이제 좀 제가 되게 울분을 표출한 일이 있었죠. 그러니까 그분이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1시간 전에 이혜인 씨 뭐 이런 일 좀 할 줄 아나?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거를 이렇게 뭐 보여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뭐 이걸 해 아니면 해줘 이게 아니라 혹시 이런 거를 할 수 있어?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뭐지? 이게 뭐 가르쳐달라는 건가?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그랬더니 뭐 되게 일부만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근데 제가 뭐 몇 시에 약속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랑 뭐 퇴근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좀 조금만 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. 혜인 씨가요? 네. 역시 호구구나. 그래서 1시간 이제 친구랑 약속을 1시간 급하게 미루고 이제 그 근처에서 기다려 달라고 하고 진짜 밥도 안 먹고 일을 했죠. 그때 한 뭐 4시 반쯤 와서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저녁을 건너뛰고 막 과장 그 사람이랑 같이? 아니요, 그냥 저 혼자. 그럼 그 과장은요 어디 갔어요? 밥 먹으러 간 거예요. 그래서 같이 가자고 안 그랬어요? 네, 그래서 저는 이분이 또 되게 착하게 생각했죠. 이분은 이제 오늘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밥을 드시고 오나 보다 해서 막 하는데 친구랑 약속한 시간이 또 넘었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. 전화를 해보니까 그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밥 먹다 삘 받아서 술을 마신 거예요. 그러면서 너무 당연하게
아니 그거 어디까지 했어? 조금만 더 도와주라. 할 수 있지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아 진짜 한 대 때리고 싶다.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제가 계약직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계약직한테는 일을 더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. 퇴근이 딱 정해지고 퇴근이 수당도 안 정해져 줄 거 아니야. 있으니까. 근데 그분은 계약직은 제일 최하위에 있는 직급이니까 당연히 내가 시키면 해야지 이게 마음에 탁 들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저한테 다 시킨다고 생각하고 가서 술을 마시고 있던 거죠.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? 아니 근데 좋은 사람이었다면서요. 심지어 저랑 같이 업무를 협업하는 뭐 같은 팀이긴 했지만 그런 분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 사람 심리를 생각해 보면 자기는 이제 막 안 시켜 보려고 막 나름 이제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마 혜인 씨가 주변 사람 일 다 받아서 했죠. 막 시키는 대로 다 했죠.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도와주려고 얘기를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슬쩍 편승을 한 거지. 네, 그래서 제가 너무 울분이 터지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그때 또 뭘 몰랐기 때문에 나 약속이 있는데 가야지 이러면서 그러면 저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죠. 의도치 않게 엿먹였네요. 근데 다음날 왔는데 저를 표정이 싹 굳은 채로 대하시는 거예요. 고소해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는 설마 이 정도로 딱 칼같이 내려놓고 갔을 거라 생각 안 하고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술을 한참 마시고 놀고 와서 보니까 일이 자기 생각한 것만큼 많이 진척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지금 막 마음이 힘들어. 너무 화나서.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게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게 나쁜 거라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지금 호구를 못 면했어. 그래서 그러니까 여튼 이제 핵심은 그런 사람들은 이게 잘못인 줄 잘 모른다는 거. 잘못인 줄 알고 한 거야 내가 보기엔.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그 자기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아주 작은 양심의 가책인데 그게 그 당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. 맞아. 제가 진짜 그 회사 진짜 악의 종합 선물 세트인데 김연아 씨한테 내가 말하고 싶다 어딘지. 정말 거기는 한 3년 안에 모두 다 이직을 해요. 사람들이. 근데 여튼 31일 제가 12월 31일에 야근하던 기억이 있는데 인턴이 왜 야근하죠? 정말 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몇 살이었어요, 혜인 씨? 그때가 23살인가? 어렸으니까 당했지. 진짜 어렸을 때 그죠. 지금은 그냥 칼 텐데 아니면 그만뒀겠죠. 근데 인턴인 제가 이제 야근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럼 막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막 다 퇴근을 해요. 막 오늘은 말일이니까 일찍 들어가지 막 이러면서. 혜인 씨도 뭐 잘 들어가 뭐 이런 얘기 없어요. 안 하고. 그리고 심지어 저를 놓고 회식을 가서 전화를 계속하는 거예요. 빨리 끝내고 오라고. 언제 끝나냐고. 막 10시 반 11시까지 일하고 있으면. 나 지금 분노가 너무 찢어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.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같지 않나요? 근데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인 거잖아. 그냥 멀쩡하고 뭐 정신 이상자 아닌 거잖아. 얼마나 잘 어울리고 평소에 또 좋은 분들인데 얼마나. 진짜 역겨워요. 진짜 디스거스팅. 디스거스팅. 미드 좀 봤나 본데. 그래서 제 생각엔 김대리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게 막내가 원래 하는 거니까 라면서 사실 심각성을 인지 못할 진짜 그런 게 어딨어 막내가 하는 게. 네. 하여튼 또 이게 또 한마디 더 하자면 여튼 결국 전 인턴이니까 당했지만 이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조금씩 고시 같은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보면서 이 성과가 또 제대로 평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죠. 이렇게 김대리처럼 자기가 쑥 가져가면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. 그러니까 협업했다 생각하잖아요. 근데 제 아는 언니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데 거기는 되게 수평적인 관계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대리 과장 이런 거 안 하고 뭐 해인 연한 이런 식으로. 근데 막 그러니까 야근하면 되게 나머지 공부하는 것처럼 되게 이상하게 본대요. 정말 훌륭하네요. 네,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다 일을 하라 그러고 정말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를 되게 자주 아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일미루기가 있을 수가 없죠. 근데 이제 뭐 대부분 맞아요. 근데 사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가 사실 관리자의 문제인 거잖아요. 중간 관리자 간부, 뭐 차장이나 부장이라든지 여기 이 사연에서는 부장인가요? 네. 근데 그런 어떤 업무 분배를 제대로 안 해주고 또 누가 뭘 했는지 성과를 제대로 안 해주면은 김대리 같은 애들 아주 너무 낮죠 그냥. 그니까 지금 여기도 얘 부장님 하면서 얘기하면 진짜
역시 우리 김대리야. 그러니까 저는 뭐 안 다녀봐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일반 어떤 기업들은 되게 업무 능력보다 어떤 상사와의 관계, 뭐 줄서기 이런 게 중요하다고도 하잖아요, 진짜로. 그럼요. 기자 사회도 다 있죠. 그거는 김여란 씨가 네. 안 그런 부서들을 또 거치고 우리 회사 또 비유적 근데 우리 덜하니까. 회사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잘 보여서 얻는 게 뭐죠? 사실 크게 없어 우리 회사. 월급밖에 월급 더 안 주잖아요. 그쵸. 여튼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일반 회사에서는. 네, 그리고 제 친구 2명이 되게 친한 지인 2사람이 되게 이런 걸로 시달렸었는데 어떤 친구 하나는 아예 그 해당 부서의 직무 능력이 아예 없는 팀장이 온 거예요. 아예 경험이 없는 다른 사람. 그냥 그 선 잘 타가지고. 그럼 그 일 다 누가 해요? 근데 이 친구도 그러니까 이 고씨도 그렇지만 지금 1년 차여가지고 1년 차 때 사실 되게 어떻게 나도 기억해보지만 되게 어렵잖아요. 아무것도 모르죠.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줄 알고. 그래서 막 울면서 야근하면서 다 하고 근데 그 팀장은 심지어 그 봐도 내용을 안 해요. 모르지. 그래서 오류가 나도 심지어 모르고 그냥 뭐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그냥 다 놀러 나가고 뭐 진짜로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. 정말 팀장의 직무유기예요. 공부하면 어차피 다 알 수 있어요. 멍청이가 아닌 이상. 그러니까 그 회사는 그냥 말아먹은 회사지.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걸 다 아는데 인사를 그렇게 낸 거잖아요. 맞아. 진짜 제가 항상 쓰는 표현 망한 조모임처럼 된다. 망한 조모임. 저희 학교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뭐 그 학생들이 뭐 조모임 망했어요 뭐 이런 푸념 같은 거 올리잖아요. 그럼 가끔 졸업생들이 회사는 망한 조모임의 연속이다 이렇게. 맞아. 진짜 사실 다니기 전에는 회사는 되게 막 그 진짜 딱딱 잘 돌아가고 되게 효율적이고 막 그런 곳일 줄 알았잖아요, 우리는. 맞아. 하지만 어디에 프리라이더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3-4명씩 있고 그치, 회사에 조장은 막 학기에 그냥 학점 채우려고 수강 신청한 것 같은 사람들. 비유 좀 좋다. 문학 해야겠네. 진짜 그런 사람들. 아무 그런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태반이라는 거 회사는. 그러니까 사실 일이 많은 것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신경숙 씨 때문에 일이 많았잖아요 며칠 동안. 이런 건 전혀 아무런 사실 스트레스가 아니에요. 맞아.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.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고 씨처럼 일이 제대로 분배가 안 되고 되게 아주 작은 거라도 저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부당하게 내가 할 때 그런 스트레스가 더 훨씬 크죠. 맞아. 진짜 완전 분노하게 되죠. 그럴 때는. 나 옛날에 무슨 실험도 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것보다 공평하게 분배가 안 되는 걸 더 그렇죠. 심각하게 생각한다고. 그러니까 그 내가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그 2대8 이렇게 가지는 거를 더 심각하게 싫어한다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에게 8이 가고 나한테 2가 갔을 때 더 분노한다 이거죠. 1씩 가지는 거면 몰라도.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옛날엔 더 살기 힘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사회가 사람들이 더 막 분노하고 막 가슴에 우라가 쌓이는 게 다 그런 양극화 거죠. 뭐 크게 얘기하면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여튼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김대리 같은 종자가 될 수 없어요. 그 노예정신이. 사실 자존심의 문제잖아요. 사실. 그거는 인간 존엄의 문제죠. 자기가 맡은 일은 해야지. 비열하기도 하고.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니까 일단 회사를 관두거나 부장에게 꼰지르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회사를 관둘 수는 없고 부장에게 꼰지르는 건 그래도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옛날부터 제 친구들 그 일 몰이 당하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발 못해라. 그러니까 시키면 되게 엉망으로 하면 돼. 그럼 시키겠어요? 그러면 또 뭐 문책 같이 당할 수도 있지만 김대리 같이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펑크를 내는 거예요. 그냥. 그러니까 결국 역량 부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란 얘기. 한 번씩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물론 그 나의 어떤 그 성과를 해칠 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사실 고 씨는 1년밖에 안 됐고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막 노력하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. 맞아. 근데 사실 좀 슬픈 얘기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배운 거는 되게 일을 뭔가 정말 나의 성취욕대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봤자 좋은 게 없어요. 그건 맞아요. 그건 맞아요. 네, 좀 슬픈데 하여튼 그래요.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죠. 저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자존심 지킬 만큼만 그 정도만 하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을 좀 버리고
네. 그거는 하지만 김연아 씨 같은 대인배에게 더 적합한 저같이 소심한 인간도 그렇게 일을 망치면 밤에 잠을 못 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망치는 것도 이렇게 적당히 계속 하면서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. 지속적으로 못한다고 좀 뻔뻔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일을 망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김 대리가 막 들었지? 하면은 네. 근데 저 지금 보고서 쓰고 있는데 김 그래, 대리님이 맞아. 찾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뭐 이렇게 필요하죠. 그러면 처음에는 김 대리가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뭐야? 라고 생각하겠죠.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넌시눈이라고 하죠. 계속 해주는 거예요. 막 지금 이게 무리라서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또 반항하냐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또 의욕적으로 하는 척을 해야 돼요. 막 김 대리가 힘들어 보인다거나 지쳐 있을 때 그럼 김 대리님 이것까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그죠. 이러면서 대리를 조련해라. 네, 뭐 대리를 이런 거죠. 조련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? 균형을 그렇게 계속 막 내가 진짜 못할 상황인데 막 사실 또 선배는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. 아니 물론 이 고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럴 때 용기 내서 얘기를 막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되게 너무 잘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너를 일 때문에 너랑 마찰을 빚지 널 싫어하는 건 아니다. 이걸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돼요. 호호호 뭐 네, 이런 거죠. 호호 이거 제 남친이 이거 진짜 잘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 남친은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지 않는 티를 계속 내니까 거기서 마찰을 잘 안 빚더라고요. 그래서 막 나는 너를 좋아한다. 평소에 존경한다. 이 티를 계속 내면서 하지만 난 일을 이거밖에 못한다.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남친 같아요. 회사분들이 들으면 어떡하죠? 제 남친은 그런 스타일 아니고 제가 이제 보면서 익힌 요령이죠. 저렇게 사람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심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. 조직 생활에서는. 맞아요. 사실 사람과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. 네, 지금 김대리랑 마찰을 빚는 것도 결국 일 때문이니까. 또 제가 느끼는 거는 고씨 이렇게 참고 계속 그렇게 일 다 해주면은 되게 자기도 못 참아서 이상한 순간에 막 이상하게 울분을 막 터뜨리게 되거든요. 막 갑자기 울거나 사직서를 낸다고. 제 친구가 막 이랬어요.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그냥 평소에 못한다고 하거나 그랬어요. 더 사실 일 열심히 하고도 더 이상해 보이거든요. 그러면.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울분이 터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시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 진짜 오늘 좀 유익한 것 같아요. 난 진짜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. 뭘. 이주의 책과 영화 바틀비. 네, 그럼 오늘 고 씨에게 추천할 책은 김연아 씨가 준비해 오셨다고요. 그 전설 같은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. 그 영화로 나온 거 아니에요? 그래요? 전 안 봐서 모를. 동명의 한국 영화가 있죠. 그런가요? 전 책도 안 봤어요. 네. 여튼 근데 이제 추천해 주시죠. 작가 허먼 멜빌이란 작가인데 그 단편 중에 바틀비란 단편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바틀비 제가 이제 이게 지난주에 온 신간에 있던 책인데 그냥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사무실에서 막 진짜 혼자 막 계속 웃었어요. 선배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놀면서 우는 줄 알까 봐 진짜 신경이 쓰였는데 소개나 빨리 해주시죠. 네. 바틀비는 사람 이름인데요. 그러니까 금융의 중심 그 월스트리트 하는 법률 사무소에 이제 일하는 서기예요. 이게 1853년 작품인데 그때는 복사기 같은 게 없으니까 서류를 되게 베껴 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이 소설에서 말하는 화자는 이 사무소 주인격인 변호사인데 바틀비를 고용한 거죠. 네. 근데 바틀비한테 일을 시키면 항상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이래요. 뭐 또 예를 들면 김연아 씨 오늘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이렇게 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좋네요. 무슨 소리야?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뭐 이런 식이에요, 진짜. 근데 물론 이 자기 업무 그 베껴 써야 되는 그 일 자체는 해요. 근데 이 사무소 다른 서기들은 베껴 쓰는 것도 하고 또 변호사랑 같이 원본 대조도 하고 틀린 거 없나 이런 것도 하는데 근데 이걸 시키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이 말만 하는 거예요. 또 이제 그 외 심부름 시키고 옆방에서 누구 좀 불러와라 이런 거 시키면 항상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변호사가
처음에는 황당해서 되게 화가 나잖아요. 네네. 나중에는 이 사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래 아주 잘했어 바틀비 이래요. 아. 그러니까 되게 막 보복할 거다 자를 거다 막 결심을 항상 하는데 그걸 맨날 미루고 되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닐까. 막 혼자 별의별 생각을 막 다 하게 되는 거예요. 그쵸. 근데 그게 사실 주어진 업무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네. 네. 사실 또 바틀비가 그 일은 되게 성실하고 조용하게 잘 하거든요. 까지 그런 면에 풍자인데 일종의 이 배경이 또 월스트리트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를 비꼬는 뭐 그런 건데 근데 바틀비 말고 사무소에 또 다른 서기들 있는데 네. 뭐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도 되게 웃기고요. 정말 재밌어요. 근데 뭐 이건 소설이니까 가능하지만 상사가 일을 시키면 또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생각만 해봐도 어렵네요. 그죠. 막 부장이 뭐 좀 알아보라는데. 그니까.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서처럼 돌려서 말을 해야 되지만 아마 우리는 뭐 네,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렇죠. 하고 나서 안 알아보는 거. 근데 사실 못해도 대리만족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. 전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맞아. 그 고씨의 근데 김대리님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좀 넌시눔처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자꾸 말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맞아요. 바틀비의 그 상사처럼 포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? 그죠. 사실 이게 이때야 뭐 자를 수도 있지만 요새는 함부로 못 잘라요. 사람. 그러니까 이게 뭐 바틀비 얘기 전부는 아니고 또 뭐 얘기가 있는데 바틀비가 알고 보니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있었고. 이 부분 너무 웃기다. 근데 못 나가라고 하는데 또 뭐라고 하겠어요.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되게 이 고용주한테 되게 악몽 같은 존재가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사를 가요. 사무소로 옮겨요. 바틀비 때문에. 네, 그 뒤에도 딴 사람이 왔는데도 바틀비가 안 떠나서 연락 오고. 소름 끼쳐. 네, 그러니까 이 바틀비가 진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이다. 인물인데 좀 무서워요. 근데 그러니까 일종의 좀 부조리급 같은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 혐오 멜빌 단편선 이게 대다수가 되게 자본주의를 풍자하는 내용인데 뭐 그런 사회적 의미 됐다 쳐도 너무 재밌으니까 되게 좋은 얘기들. 근데 이 책을 보시려면 제목 자체가 허먼 멜빌 작가 이름이고요. 이게 현대문학이란 출판사에서 그 세계문학 단편선을 쭉 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작가들. 사실 돈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뭐 홍보 같지만 아니고요. 네. 저희는 되게 편파적으로 이 책 한 것만 가지고 1시간으로 홍보할 수 있는데 아무도 광고를 문의하지 않을 것입니다. 네, 되게 싸게 할 수 있는데. 여튼 엄청 재밌어 보이네요. 네, 진짜 추천. 네. 근데 저도 약간 바틀비 같은 면이 있는데 혜인씨요? 저 지난주에 차장이 저한테 피곤해 보인다 왜 그러니 했는데 제가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해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. 차장이 저한테 너 참으로 뻔뻔하구나.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직장에서 부르다 보면은 그런 관록이 또 붙은 거죠. 그러니까 고씨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. 저희처럼. 네, 오늘 사연은 고씨에게 왠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네요. 네. 저에게도 도움이 됐죠. 되게 막 이 방송 전에 막 사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되게 마음이 착잡했는데 하고 나니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. 역시나 엔돌핀이야. 네. 막 근데 또 한 가지 그 지난주 우리 녹음했던 혜인 씨 사연. 제가 약간 조언을 잘못했는지 혜인 씨가 막 마감을 안 하고 있다면서 막 너의 조언이 도움이 됐다고. 저 팟캐 것도 안 쓰는데 별로 죄책감이 있어요. 김열한 씨가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미룰 수 있는 건 미루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딱 4시에 마감하고 팟캐 기사도 안 썼지. 4시 마감 잘했네. 네? 그거는 원래 다른 일이 없었는데 일부러 더 늦게 했고.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찔리더라고요. 마음이. 제가 그러라고 한 조언이 아닌데 약간 저 요즘에 운동도 잘 안 하고 되게 게으르게 사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근데 진짜 도움이 된 건 잠을 많이 자도 별로 죄책감이 없어졌어요. 약간 오용한 것 같은데 난 모르겠다. 뭐 좋은 조언 해줘도 받아들인 사람 나름이니까 저는 잘했습니다. 네, 여튼 그럼 다음 주에는 벌써 12회가 되겠네요. 우와. 역시 우리 대단해. 저 이제 팟빵에 이달의 팟캐 거기 내보려고요. 우리 거 충분히 될 것 같은데.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경쟁력이 있으니까. 여튼 저희가 그 20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그날까지 많이 좀 들어주세요. 네. 그럼 또
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네, 안녕. 안녕.